부동산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점과 바닥, 천정과 바닥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정, 바닥,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공통점, 이 패턴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해한 패턴들을 가지고 실전에 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닥을 알지 못한다, 고점을 알지 못한다, 투자를 해봐야 다 깨집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알아야 되고 천정과 고점을 알아야 된다. 거기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닥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패턴이 존재한다고 했죠. 시세가 내려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은 중간중간 나타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가 이제 바닥까지 오게 되고 이제 천천히 턴을 하죠. 부동산은 항공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바로 갔다가 유턴 안 됩니다. 바로 내려갔다가 유턴이 안 돼요. V자로.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은 항상. 그 다음날 바로 미국장 올랐다고, 주가가 그 다음날 반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역전세난이 나타난다. 역전세난. 맨 마지막에도 역전세난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역전세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나타나죠. 미분양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분양 이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청약통장을 다 깨버려요. 저도 2번 깼습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노가다 하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은행 직원이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월급 통장 만든다고 하니까 청약통장 가입했다가 2번 정도 깼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후회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건설사 부도.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자,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을 보였을 때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미분양과, 그래서 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건설사 부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앞으로 나올 거라고. 건설사 부도 반드시 나옵니다. 중견 건설사뿐만 아니고 저는 대형 건설사도 이거 부도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드시 부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는 다 지어줬는데. 그러면 건설사 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업체는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정비업체, PM업체. 건설사한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건설사가 이게 이제 지금 붙질 않는 겁니다. 건설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설사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있죠. 지금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80%만 끝까지 갑니다. 80%는 아예 이거 준공 못 갑니다. 이거 20%만 이게 지금 준공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입지를 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슬럼화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스펙트럼이 있는데 많죠. A라는 B, C라는 D 다 많죠. 1, 2, 3, 4 그 중에 일부만이 경기가 계속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물려 있는 업체들 다 물리게 되고 업체들도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건설사도 안 들어오고 분양을 하게 되는 업체들은 건설사는 또 부도난다. 고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저는 3년 안에 다 일어날 것 같아요. 2년 안에 3년 안에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안 나옵니다. 공급. 그 다음에 자, 공급이 안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공급이 이제 씨가 마르는 거예요. 누가 공급을 해주겠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다 취소됐는데. 자,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죠? 공급 부족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아파트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랐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기름이 또 붙는 거죠.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인허가 물량의 18% 준공이 안 되죠. 나중에는요 80%는 준공 안 갑니다. 나중에 이거 80%. 네. 사업 시에 인가받고 2주 철거하면서도 그 다음에 준공 못 가요. 파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분양 때문이죠. 미분양. 분양을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파토날 수도 있다. 업체들 돈 다 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입질한 리스크. 그 입질한 리스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분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분양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날 곳은 아예 처음부터 업체들이고 시공사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까지는 사업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는 분양성입니다. 이 분양성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락장. 부동산 하락장.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로 보는 것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순서로 보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바닥에 대한 징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패턴을 찾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주가 차트가 있어요. 주식하고 부동산은 자, 이 바닥을 찍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데 여러분들 이거 뭐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부동산 유튜버거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아니면 꾼들, 나머지 일반인들은 제 방송 잘 안 봅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 방송을 놓고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 방송은 뭐 노출돼도 안 되든 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는 거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 자, 그분들이 제 방송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꼭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거래량 터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꼭지에서, 네, 꼭지가 이르게 되면 총 거래량의 50%가 이 꼭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이 꾼들, 전문가들, 이 고수들은요, 꼭지에서 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50%의 거래량, 총 거래량의 50%가 꼭지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가 사느냐? 순진한 개미들이 산다는 거죠. 전체 거래량의 50%는 항상 이 꼭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르다고 했죠. 부동산은 무엇이죠? 네, 부동산의 총 거래량의 50%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네, 50%는 바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바닥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총 거래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시면은 네, 부동산이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있죠.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 여기서 부분. 이 거래량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거래량은 여기서 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때. 바닥에서 턴할 때 대부분의 거래량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과정들, 내려가는 또 과정들에서 50%. 주식도 마찬가지로 꼭지에서 50%가 된다고 했죠. 부동산은 바닥에서 50%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바닥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주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은요. 맨 마지막에 가장 항상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 네, 이때 하락폭이 가장 커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기다려야 된다. 항상 맨 마지막은 주식 같은 경우는 왜 투매가 나옵니까? 이게 신용융자 잔고 때문이다. 신용융자 잔고 때문에 그래요. 신용융자 잔고가 많으면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융자 잔고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를 다 털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투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투매를 일으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마진콜이 일어나죠. 마진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증거금부적으로.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여기서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습니까? 악성 매물이 없으니까 다 정리됐으니까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은 이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가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이르게 되면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이렇게. 네.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가와 다르게 여기서 투매가 많이 나옵니다. 첫 부분. 첫 하락기 때. 대부분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보통 최소 작아야 1년에서 2년, 2, 3년 정도 이 하락기가 이루어지는데 내려갈수록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닥권에 이르게 되면 침체를 합니다. 이게 침체. 네. 자, 침체 기간이 총 하락 기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침체 기간은 어떻습니까? 아주 서서히 떨어집니다. 시세가. 마이너스긴 한데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네. 왜 그러냐? 부동산은요, 반대매매가 없습니다. 반대매매가. 네, 마진콜이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은 반대매매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증거금 부족으로 그 다음날 반대매매 나가고 뭐 돈을 넣어라 마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자를 내는 동안, 내가 집을 팔지 않는 동안은 이게 경매도 나가는 일도 없을 거고, 물론 무자가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에 나가게 압류가 되겠죠. 그 반대매매는 또 아니죠. 법원은 경매를 결정해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버티기 들어가는 기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하락기가 총 2년이라고 봅시다. 2년. 부동산의 하락기가 만약 2년이라 칩시다. 그 2년 중에 1년은요. 무엇입니까? 침체기예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기간이 1년이란 겁니다.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부동산의 투매는 언제 일어납니까? 네. 하락의 초입기에 일어난 것이 부동산 초창기입니다. 투매예요.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보셨죠? 주가는 하락장의 맨 마지막에 투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총거래량의 주가 같은 경우는 총거래량의 절반이 고점에서 나오고 부동산은 총거래량의 절반이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르죠. 거래량.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와 부동산은 습성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침체 기간이 우리가 보시면은 부동산의 하락장이 3년이라 봅시다. 부동산의 하락장이 만약에 3년이라 그러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년에서 1년 5개월,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하락장이고 2년에서 1년 5개월 정도는 절반 정도는 침체기라 보시면 됩니다. 오르지도 내리지 않으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팔 사람을 다 파는 국면이 되는 거죠. 팔 사람 먼저 다 팔았냐? 투매 기간에 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 시세가. 손바뀜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바닥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주식하고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매가 나오고 초입기에 우리가 부동산 투매가 나온다고 했죠. 아파트 특히. 근데 나중에 되면요. 한 중간 정도 흐르게 되면은 자포자기 합니다. 자포자기. 아니 그냥 뭐 살지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있냐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실거주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포자기를 하면서 침체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와중에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항상 떨어지는 와중에 있고 이게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자동차가 아니라고 했죠. 미국장 그 다음날 폭등했다고 그 다음날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은 물론 그 다음날 폭등할 수 있죠. 전날 폭등해도 그 다음날 전일 우리가 폭락을 해도 그 다음날 폭등할 수 있는 게 주가입니다. 습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역전세난이라고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역전세난 2번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청약통장. 네, 청약통장 없앤다. 3번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미분양 시리즈. 4번이 뭐라고 했죠? 건설사 부도. 특히 중견건설사, 지방건설사 부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대형건설사 부도도 저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입지 안 좋은 곳에 사업성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 미분양 다 걸려버립니다.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역전세라는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그리고 청약통장 없애고 미분양이 나타나는 것은 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건설사 부도 나죠. 건설사 부도가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다 일단락이 돼버립니다. 공급이 중단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멸실되는 가구들 서울만 하더라도 매년 3만 가구 멸실되는데 근데 건설사에서 이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만들면 미분양이 나니까 공급을 다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허가 물량도 다 취소되고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네,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구 수는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락장의 습성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장의 습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침체기가 길다는 겁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아주 약하게 내려가는 침체장이 이것이 전체 하락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버티기 하느냐 못 버티냐. 우리가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같은 경우 2012년도에서 14년도 사이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침체기에 이르렀습니다. 2년 동안. 하락장은 2년이고 내려가는 것은 2년이었는데 2012년에서 14년 동안 이 2년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닥이라고 먼저 예단을 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강변에서 마포동에 올라가서 다 죽고 나서 아파트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만 똑같아요. 이 맨 마지막에 이 떨어지는 와중에 맨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라고 했죠? 투매 나온다고 했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국면도 있죠. 지금 9년도. 우리 2009년도도 앞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세가 어떻게 됐나요? 투매 나왔죠, 투매. 왜 투매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개인들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이거를 털어버리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항대가 없는 거야.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다 투매에 나오게 만든 겁니다. 투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나온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자포자기한 이유, 그 다음에 네, 투매가 벌써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은 다시 대세 상승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패턴이 다르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네,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